누구신가요? 네, 강선우 의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얘기되는 게 아동복지, 돌봄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젠더나 여성에 대해서는 주요 언급하는 건 없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강선우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 돌봄이나 네네네 뭐 여성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인사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딱 그런 장면 때문이기도 했어요. 뭐 이분이 어디 아까 나오고 이런 거는 크게 저기는 없는 것 같고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소비자 인간 발달학과 이런 거 석사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박사도 미국에서 받았는데 인간 발달과 가족학. 가족학 네. 전공이셨네. 이걸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자녀를 키운 경험과 뭐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다룬 엄마 심장 따라가라는 책을 좀 발간했고 그리고 처음 그 국회의원 될 때 그때 캐치프라이즈가 강한 엄마 강선우 였다고 해서 뭐 강한 엄마 강선우?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짧게 좀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임명되기 전에 한겨레 기사가 있었는데 한겨레 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너무 여성이 없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뭐 사회1분과의 강선우,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전 국힘위원이 선임됐지만 세 사람 모두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기사를 쓴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됐다. 이분이 이제 된 거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가 난 거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번에도 가장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약자 복지에 관련된 활동이 많은데 반해서 여성계와는 별다른 절점이 없어서 여성 단체들은 강 후보자 지명 소식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성단체와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성평등 관련 활동들을 잘 몰라서 우리도 그분들이 활동을 찾아보고 있다. 뭐라고요? 여성계에서 찾아보고 있다. 여성단체나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강선우 그 후보자가 성평등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는 중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분이다. 근데 제가 찾아본 거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분은 그럼 뭐 한 분이지? 찾아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여성 젠더보다는 그 아동복지 돌봄,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라는 게 이분이 의정활동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장애에 관련된 아동 복지법이나 아니면 장애 관련 법안 발의 이게 월등하게 높은 그런 부분도 확인했고 그리고 뭐 여성계와 가깝게 활동한 분 당연히 아까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러고 근데 이제 여가위에서 활동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록을 발견했는데 민주당 내에 그 성소수자위원회 준비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당원 그 권리당원들 자발적인 모임 하다가 못했던 네 거기에 이름이 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봤는데 근데 이 성소수자위원회 준비 모임이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봤는데 그거는 별다른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력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발달장애 부모로서의 어떤 활동 플러스 그것에 기반한 이제 장애 정책이나 가족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걸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여성 가족부로 되다 보니까 뭔가 그런 포지셔닝을 찾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가족에 조금 더 방점을 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계랑 잘 소통이 되고 좀 성평등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만 된다면 뭐
누구든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켜봐야겠죠. 미리부터 네. 비판할 필요는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21대, 22대 그 젠더 관련 법안 어떤 것들을 발의했었는지 대표 발의했는지 이런 걸 좀 쭉 훑어봤어요. 근데 많이 없긴 해요. 많이 없긴 하지만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일단 21대 이분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아동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으로 상향하는 이 법안을 이제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인이 네. 그거는 이제 원래는 벌금형이 있었어요. 최하 벌금형이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신 부분을 좀 찾은 게 있고 그리고 원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담당하는 게 사용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거 의무화하는 그 법안을 이제 냈는데 그거는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장수정님 김수정이 누구야? 내 지인인데 장수정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그 페미 전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 논란이 된 이번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법안인데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 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었어요. 근데 이 발의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펜코에서 얘기하는 어떤 논란이 됐냐면 그러면은 이거 녹음을 해놔야 내가 무고죄를 밝힐 수 있는데 동의 안 해서 녹음을 못하면 내가 무고죄가 나중에 밝힐 그 법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꼼짝없이 무고죄나 이런 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 법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강선우 의원이 펜코의 표적이 됐었던 거고 근데 여성계에서는 또 반대로 아니 무고죄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녹음이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 오매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녹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녹음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맥락 앞뒤 전후의 맥락을 다 파악해서 무고나 아니면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 음성에서 난 동의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이런 법이 물론 이제 법안 내용에서 약간 수정되는 부분도 있긴 할 수 있지만 이 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 아쉽네요. 네, 된 그런 법안이 있었고 그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메타버스 이제 한국 사람들 확 불었잖아요.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때 메타버스 요새 하나?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때 이제 활성화 됐을 때 그때 그 내부에 성희롱이 발생하는 문제가 한번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걸로 인지한 경우에 바로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법안 이거를 냈지만 이것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그거 이외에 그 질적 성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도 냈었어요. 이거 강제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어요. 근데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디지털 성범죄를 누가 만약 USB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몰수했어. 그랬다 이 사람은 이제 성범죄라는 게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지우고 삭제하고 주지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다시 또 이제 온라인을 타서 그 영상들이 다시 뭐 피해이 사실 더 확산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건 아예 몰수하는 게 맞다 이런 법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폐기.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냈었는데 이것도 임기 만료가 되면서 폐기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원래 365일 운영이 돼야 이제 피해자들 찾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건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피해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권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걸 의무화를 하자, 이런 법을 냈지만 이것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가 됐고,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냈던 법안들이었는데 이제 22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22대에서 마지막에 냈던 그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센터, 이거 의무화 법안은 다시 발의한 상태, 22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계류 중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활동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성계와 아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엔 또 힘들 것 같기도. 그쵸. 관련 있는 법안을 많이 또 준비를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이거는 그 아직 여성신문에서도 안 냈어요. 내가 오늘 다 찾아봤어. 최초로. 어떤 법안 발의했었는지 네, 최초로 국회 이걸 다 찾아봤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내셨었더라. 그렇군요. 의미가 그래도 조금 뭐 그래. 근데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또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강선우 씨에 대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 정보가 저도 아예 없었어가지고. 네네. 그래, 오늘 또 조금 찾아보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맨날 TV 볼 때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또 있구나.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강선우 의원은 특히 그 여성이나 젠더 쪽에서 맞아요. 계속 활동했던 그런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관심 두고 지켜봤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찾아본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좀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 뱀이다. 아니다. 일단 페미니즘은 아직 여전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근데 뭐 페미니스트만 저는 여성부 장관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복지나 이런 거는 또 잘하셨던 부분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영역에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려되는 지점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젠더 관점이 검증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이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좀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성 성평등 이제 청문회 할 때 다 얘기될 거잖아요. 이거 동의하냐 아니냐,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건데 여성 단체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평등 의제라고 할 때 그때 대선에서도 얘기했지만 10대 주요 의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 채용 성차별, 이거 임금 격차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절제도 마련할 거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 동성혼 허용이나 아니면은 뭐 생활 동반자법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낙태죄 입법 대체 입법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우려였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청문회에 들어가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들어야지 이거를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중요한 여성계 혹은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또 계속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송미령 장관
왜 성미령에 계속 강서구 말고 성미령에도 관심이 같은 있는 거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이 그쵸.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항의를 엄청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이번에 느끼는 바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만들 수 있는 정부다. 이런 느낌을 저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그걸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픈된 게 거의 없어. 맞아요. 말씀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젠더 관련한 성평등 관련한 법안을 이런 것들 냈기 때문에 아예 뭐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발언했는지 찾아도 봤거든요. 혹시 뭐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으신가? 아니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젠더 실종에 대해서, 여성 실종에 대해서 뭔가 발언한 게 있으신가? 이런 것 다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네. 나오는 게 없어. 저는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되게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추구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각을 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되게 약간 그렇게 넓게 가져가시면서 안전한 리더십을 또 추구하시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우려가 두 번째가 그런 건데 이게 민주당 소속의 위원이고 친명이죠. 분류가 되면서 뭔가 이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보다도 당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요구되는 그런 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어서 이게 더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관계 음성 상대방 동의 없이 이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펜코에서 논란이 됐던 거고 하지만 밀고 나가지 못했죠.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강선 의원이 어떻게 발언했었는지 그 논란에 대해서 그것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것도 없어서 저는 좀 놀랐어요. 한번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봤을 텐데 분명히 그거 없어서 좀 놀랐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그런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비동강관제에 대해서 개인이 소신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약간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보면 저는 어쨌든 갈등의 소리를 줄이고 갈등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뭔가 왜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뭐 좋은 파트너로서 하실 수도 있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을 이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 일 처리를 하면서 어쨌든 그동안 여성 실종이라는 얘기 계속 비판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선을 어떻게 타실지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는 지금 그렇고 이 인사도 사실은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아마 당의 뭐 말씀하신 대로 당의 어떤 기조를 많이 따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우리들은 또 아쉬울 수밖에 없지. 여성들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뭐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조금 더 세워야 되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이슈죠. 그쵸? 당연히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싸우기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자리긴 합니다만 저는 근데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어쨌든 이게 쟁점이 되고 계속 갈등이라고 계속 소환이 되는데 요런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싸우고 잘하는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요즘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뭐 의외로 잘하실 수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일들을 하는 거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조용히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조용히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할 일을 안 하면서 조용히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런 싸움이나 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맞아요. 그거는 뭐 안 그러길 바라면서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 강선우 후보자가 어쨌든 이번에 임명이 되면은 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되면은 이재명 정부의 그 성평등부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거기 초대 장관이 되는 맞아요. 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최근에 그런 여갑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냐 이런 토론회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왜 남성분은 없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업무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 확대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그냥 가족부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여가부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는 건데 거기에 더 힘을 실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우려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슈들을 좀 가져가 주시기를 정책적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다. 저희 당연히 바란다. 잘 하면 너무 좋죠. 잘 좀 해주시면 잘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너무 거 좋겠다. 있죠. 네, 열심히 찾아봤다. 네, 어떤 활동 하셨는지.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신 바가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오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또 그래야지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네 근데 그러네요. 이게 국회의원이 네. 사실은 발의한 걸 발의하고 통과를 그런 못 걸로 시키면 그렇죠. 발의 건수 너무 많긴 발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관심 갖는 발의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런 건 좀 있긴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또 그러면 다음 또 이슈 또 가져갈까요?